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쿼리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최근에 도서 대여가 없는 그 고객이요. 그 고객에 대해서 고객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 필드의 값을 별표 관리 대상 고객 이걸로 이제 변경하는 우리 관리 대상 고객 처리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실행 결과 그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 관리 대상 고객이다. 별표 관리 대상 고객이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쿼리의 유형을 일단 업데이트로 먼저 변경시키자고요. 그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업데이트라고 있죠. 업데이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고객하고 우리 도서 대여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고객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 대여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고객 코드라는 걸로 서로 이제 관계 설정이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할 때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돼요. 그때 최근에 이제 도서 대여가 없는 고객이라는 거는 우리 대여 일자가 우리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 30일 그 중에서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코드가 있는데 도서 대여 테이블 거기에 고객 코드가 없는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는 있지만 도서 대여 테이블에 고객 코드가 없는 그 고객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그때 not in 그리고 high query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이 쿼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또 하이 쿼리를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었었죠. 이 하이 쿼리라는 거는 다른 선택 쿼리나 아니면 실행 쿼리 그 안에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 쿼리를 보고 우리가 하이 쿼리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고객 테이블에는 있지만 도서대여 이 테이블에 없는 그 고객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문제에서 이제 not in 이 연산자를 이제 사용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결과로 우리가 이제 고객 테이블에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도서 대여라는 요 테이블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 추가 요 이제 창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객 테이블에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거니까 비고라는 이 필드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돼요. 해서 비고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죠. 해서 우리 업데이트 이 부분에다가 지금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미음하고 한자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우리 별표가 지금 여기 8번에 있죠. 해서 우리 8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별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우리 관리 대상 고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거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버리면 우리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별표 고객관리 대상 이걸로 싹 다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싹 다 이제 업데이트 할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도서 대여가 없는 그 고객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고객 테이블이랑 도서 대여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봤을 때 서로 우리 고객 코드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죠. 해서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 줄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객 코드하고 이렇게 찢어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하이 쿼리 그거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고객 코드랑 도서 대여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고객 코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 값을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거니까 not in으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not in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하이컬을 이제 작성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로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렉트 구문만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셀렉트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셀렉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우리 고객 코드라는 걸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해서 고객 코드를 이제 검색해달라. 어디로부터? 우리 프롬이라고 쓰고 우리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에서 고객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하고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고객 코드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 두 테이블 간에 이 고객 코드가 not in 일치하지 않는 그 고객을 이제 검색해달라. 그렇게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도서 대여가 없는 고객이라는 거는 대여 일자가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 그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그렇게 자라고 조건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에서 이 날짜 그 사이의 값만 이제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요 뒤에다가 우리가 where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제 대여 일자를 가지고 이제 조건을 걸 거니까 대여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값이 우리 between이요.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날짜가 2023년 우리 5월 1일이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2023년 6월 30일 그 사이의 날짜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날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쓸 때는 우리 날짜 앞뒤로 전부 다 이제 샵을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요게 이제 날짜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하이 쿼리 여기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에 고객 코드를 이제 검색해라. 검색한 거랑 우리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고객 코드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그 데이터만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우리 별표 관리 대상 고객 요걸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끝나면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결과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요. 여기서 이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죠. 그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별표 관리 대상 고객이다. 별표 관리 대상 고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 정상현이라는 그 고객이랑 그리고 구정신이라는 이 두 고객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된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이 테이블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쿼리에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관리 대상 고객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관리 대상 고객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리 대상 고객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 테이블 요걸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 두 명의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는지 그걸 이제 문제의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우리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정상현 그리고 구정신이요.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다 끝나면 이 테이블은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이름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대여 횟수요. 대여 횟수를 이제 조회하는 대여 횟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문제상에서 어떤 테이블을 이용하는지 몇 개를 이용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 봤을 때 고객이다, 도서 대여다, 도서 목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름별로라고 해서 이름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이래요. 그때 이제 종류가 동화다, 만화다, 소설이다, 수필이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이름별로, 종류별로 대여 횟수를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수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대여 횟수라는 그 얘기죠. 여기도 지금 대여 횟수가 쭉쭉쭉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여 횟수라는 거는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제 대여 횟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이제 순번 필드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 이제 대여 횟수하고 써져 있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게 이제 값이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써져 있는 거 얘네가 싹 다 이제 종류인데 그 종류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보니까 지금 이름도 쭉쭉쭉 들어있고 대여 횟수도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얘네가 싹 다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이 2개가 이제 사용된 거고 열 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이 이제 하나 그렇게 해요. 그때 이 결과를 봤을 때 레코드는 전체 몇 개가 나온다? 20개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절해서 우리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만들기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고객이다. 도서 대여다, 도서 목록이다. 요 3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도서 대여 더블 클릭, 도서 목록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테이블 싹 다 이제 집어넣었죠. 그럼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 머리글을 쓸게 이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름이라고 있죠.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대여 횟수는 우리 순번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순번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에 순번이 있죠. 그래서 순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우리 종류요. 종류 해서 우리 종류라는 게 우리 도서 목록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종류라고 있죠. 이 종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게 우리 대여 횟수를 이제 쭉쭉쭉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대여 횟수는 순번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순번 필드 요거를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사용된 이 순번은 우리 행 머리글로 사용할 그 대여 횟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의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쿼리 유형을 보면 지금 이곳에 이제 크로스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 클릭이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크로스텝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필드 쭉쭉쭉 갖다 놓자고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할 게 이름하고 대여 횟수요. 근데 이 대여 횟수는 문제상에서 순번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고객 테이블에 이름이 있죠. 더블 클릭해주고 순번은 지금 보니까 우리 도서 대여 요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동화부터 시작해서 잡지까지 요 내용인데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종류죠. 종류. 해서 우리가 종류가 도서 목록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종류하고 써져 있네요. 자, 종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값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대여 횟수예요. 근데 그 대여 횟수는 순번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도서 대여라는 요 테이블에 우리 순번이라는 요 필드를 한 번 더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순번은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쓸 거고 요 뒤에 있는 요 순번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그 순번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순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여 횟수를 이제 조회를 해야 되겠죠. 해서 순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둘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순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워주면 순번이 만약에 5개가 있으면 5번 이제 대여를 했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크로스탭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순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해 놓은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행 머리글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순번이라는 거 마지막 필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행 머리글이다, 열 머리글 값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대여 횟수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순번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대여 횟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실행이요. 실행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결과랑 이제 문제 그러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름이다, 구정신이다, 김봉연이다, 김선하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 대여 횟수, 동화부터 시작해서 잡지까지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봤더니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나타난 값들도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 똑같죠. 똑같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끄고 우리 저장 좀 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대여 횟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다 이제 대여 횟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여 횟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자, 우리 고객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고객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입일자가 있는데 그 가입일자에서 월을 이제 매개 변수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에 가입한 그 회원들의 가입 정보를 이제 조회하는 그 특정 월 가입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입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서 월을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 지금처럼 2라는 값을 이제 입력받으면 그 가입일자에서 2월달의 데이터를 찾아요. 찾아서 그 해당 월에 해당하는 그 가입자의 회원의 가입 정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결값을 보고자 하는 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입된 기간하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결값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입된 기간이요. 가입된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가입된 기간은 우리 가입일자의 연도와 현재 연도요. 현재 연도의 차이를 우리 연과 함께 연결해서 연이라는 글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연이라는 글자를 붙일 때는 우리가 요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 현재 연도, 현재 날짜에서 이제 연도만 꺼내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날짜가 필요한데 현재 날짜를 꺼내올 때는 데이트란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데이트 diff란 요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이 데이트 diff란 요 함수가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 주죠. 그래서 우리 가입일자랑 현재 날짜가 있을 때 그 두 날짜 사이에 연도가 이제 몇 년 경과가 됐는지 그 값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조금 이따가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거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쿼리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고객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고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이제 결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전화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입된 기간, 얘는 우리 가입일자라는 그 필드랑 우리 현재 날짜를 이제 이용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입일자 요거부터 좀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단 실행부터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쭉 나오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지막에 요 가입일자를 가지고 지금 가입된 그 기간부터 좀 해결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요 가입 일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날짜와 관련된 그런 함수 좀 싹 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날짜와 관련된 함수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죠. 우리 date value라는 요 함수는 텍스트 형식의 그 날짜를 일련 번호, 날짜 형태의 일련 번호로 구해달라. 그게 이제 date value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te part라는 요 함수도 있습니다. date part라는 요 함수는 지정된 이 날짜에서 내가 형식으로 지정한 그 값만 이제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래서 내가 형식에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연, 월, 일하고 요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요거 말고 더 있지만 기본적인 게 요런 것들이요. 해서 내가 형식에다가 y를 이제 4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 갖다 달라. m을 쓰게 되면 월만 갖다 달라. d를 쓰게 되면 일만 갖다 달라. 그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date part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ate add라는 요 함수도 있습니다. 요 date add라는 요 함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내가 형식을 이제 y 이렇게 이제 쓰고 내가 값으로 만약에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를 1년을 이제 증가시켜 달라. 그런 뜻이 되고 내가 m을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1개월을 이제 증가시켜 달라. 그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형식을 d로 이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1일을 이제 증가시켜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연도가 됐든 월이 됐든 d가 됐든 그런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date add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te diff요. date diff라는 요 함수는 요 날짜 1번과 요 날짜 2번 이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 주는데 그때 이제 내가 y를 4번 여기 형식 자리에다 쓰게 되면 몇 년이 이제 경과됐는지 그 값을 표시해 주고 m을 쓰게 되면 이제 몇 개월이 이제 경과가 됐는지 그 값을 이제 표시해 주고 내가 d를 쓰게 되면 며칠이 이제 경과했는지 그 값을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입일자의 연도와 현재 연도 그 차이값 경과된 그 연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date diff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date diff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줄 때 date diff라고 쓰고요. date diff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는 이제 몇 년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 경과값을 볼 거죠.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형식이요. 연도 y를 이렇게 이제 4번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첫 번째 날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입일자요. 가입일자라는 그 필드에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재 연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현재 연도는 우리가 현재 날짜
데이트란 요 함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트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데이트 디프 요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일자가 이제 우리 날짜 1번, 날짜 1이 되는 거고 데이트란 요 함수가 이제 날짜 2번이 되겠죠.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경과했는지 그 경과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y를 4개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입일자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을 가입된 기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가입된 기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실행이요. 실행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몇 년이 이제 경과됐는지 그 연도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표시를 할 때 뒤에다가 이제 연이라는 글자를 이어서 연결해서 지금처럼 3년이다, 5년이다, 5년이다, 4년이다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디자인북이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북이 들어간 다음에 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M%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제가 쓴 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부터 하자고요. 해서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5년이다, 4년이다, 3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연이라는 글자가 쭉쭉쭉 붙어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된 기간을 이제 맞게 구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주소도 그렇고 가입된 기간도 그렇고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정을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경계선에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가입된 기간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안 잘리게 이렇게 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요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볼 게 아니라 가입일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입일자에서 월을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의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월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월, 그 입력받은 그 월이랑 우리는 이제 가입일자를 서로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입일자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요 가입일자는 이제 월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그 월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이제 비교할 그 필드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 가입일자가 이제 연, 월, 일하고 다 들어있겠죠. 그 중에서 나는 이제 월만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월이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월만 비교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입일자 이거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가입일자에서 우리는 이제 월만 필요하죠. 해서 이제 월만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가입일자 필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앞에는 expr1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실행을 땅 하고 시켜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가입일자에서 월만 추출해서 이렇게 이제 월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게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려면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 요 메시지를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찾아가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월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뜰 거예요. 그때 매개 변수 값이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뜰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썼으니까 똑같이 이제 뜨겠죠. 그럼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똑같이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 그때 이제 월을 입력하세요. 그 메시지도 똑같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2라고 쓰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이곳에 보니까 2월 달의 데이터만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결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만큼 4개 필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결값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값이 맞았나 틀렸나 일단 확인부터 좀 하자고요. 맨 위에 제목부터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입된 기간이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입된 기간 똑같죠. 그리고 정상현, 김정아, 이수정, 현정환 똑같죠. 이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 똑같고요. 주소 다 똑같고 가입된 기간도 3554, 3554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마지막 필드 값은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만 쓸 거라 요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곳에 표시라고 있죠. 표시하지 않게끔 우리가 여기서 체크 표시만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 한번 더요. 실행시키고 우리가 2월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와요. 그때 문제에서 특정 월 가입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우리가 특정 월 가입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우리 도서 대여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자,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테이블과 도서 대여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입력받은 그 대여 횟수 이상인 그 도서 정보를 조회를 해서 우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종류별 대여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우리 종류별 대여 횟수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대여 횟수는 순번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수험자가 판단해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할 게 종류하고 대여 횟수 이 두 가지 필드 값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도서 목록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도서 대여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표시 둘 다 했으면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앞에다가 이제 종류를 나타내고 그 뒤에다가 이제 대여 횟수를 나타내는데 그때 대여 횟수는 순번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종류가 우리 도서 목록에 있죠. 해서 도서 목록에서 종류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순번이요. 순번은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순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제 필드를 싹 다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순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대여 횟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종류별로 우리 대여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 요약 위에 있죠. 요 시그마 요약 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이요. 종류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우리는 순번을 가지고 이제 뭘 구해주면 돼요?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개수를 구해주면 몇 번 이제 대여를 했는지 그 횟수가 이제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동화다, 만화다, 소설이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나왔고 그 각각의 종류별로 이제 개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개수가 이제 우리 대여 횟수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드명 요거 이제 변경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각각의 이제 종류별로 이 대여 횟수를 싹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대여 횟수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순번이라는 이 필드는 제목으로 이제 대여 횟수를 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대여 횟수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콜론 찍어서 앞에다가 요 제목 써주고, 그때 사용할 필드는 이제 순번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띄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 대여 횟수를 이제 서로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여 횟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할 거니까 그 대여 횟수에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이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대여 한 칸 띄고 횟수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내가 만약에 15라고 이렇게 값을 입력한다면 그 15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실행 먼저 시키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메시지가 맞나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15라고 쓸게요. 15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대여 횟수가 내가 입력한 그 15랑 똑같은 값을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입력받은 그 대여 횟수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받은 그 값은 지금 이곳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값 이상인 거 찾아달라라고 해서 앞에다가 크거나 같다 이상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대여 횟수를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떴죠. 그럼 여기다 또 15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랑 이제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해서 동화다, 만화다, 소설이다, 수필이다, 잡지다 하고 그 순서대로 전부 다 종류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여 횟수요. 23번, 16번, 15번, 20번, 그리고 15번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드명도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이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싹 다 이제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주는 쿼리를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종류별 대여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있으면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테이블 만들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새 테이블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새 테이블 만들기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테이블명이요. 문제에서 테이블의 이름은 종류별 대여 횟수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종류별 대여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의 유형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고 우리가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쿼리 끄자고요.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때 우리의 쿼리 이름은 종류별 대여 내역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종류별 대여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종류별 대여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쿼리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예 버튼, 예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여 횟수를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15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5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예요.
얘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테이블이 종류별 대여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이요.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 테이블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네 문제도 풀었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 테이블 만드는 그 쿼리죠. 테이블을 만드는 그 쿼리인데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끔가다 나와요. 우리 뭐 삭제 쿼리다 아니면 지금처럼 테이블 만드는 쿼리다 아니면 업데이트 쿼리다 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한두 번 대충 연습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제 헷갈린다고요. 그럼 이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썼지? 분명히 풀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쿼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쿼리 가끔가다 나오는 이런 쿼리도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의 쿼리가 나오든 우리는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대여 기간 구분별로 우리 도서 가격과 우리 대여 금액이요. 이 두 가지의 평균을 이제 조회하는 대여 기간 구분별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도서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도서 목록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 창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서 우리 닫아 버리자고요. 그때 우리 맨 앞에 문제 그림 보니까 구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평균 도서 가격이다. 그 다음에 평균 대여 금액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단기 대여다, 장기 대여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대여 기간 구분이요. 대여 기간의 이제 구분은 우리 대여 기간의 첫 번째 글자가 3 이상이면 장기 대여다. 그 외에는 단기 대여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분이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때 대여 기간의 첫 번째 글자가 3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여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 요거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대여 기간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도서 가격이다. 평균 대여 금액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도서 가격과 대여 금액의 평균 값을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대여 금액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가격은 지금 도서 가격이라는 그 필드 대신에 그냥 가격이라는 이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필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대여 금액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필드를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대여 기간이 3일도 있고요. 4일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2일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글자요. 대여 기간에 첫 번째 글자 그러면 요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값이 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3 이상이면 장기 대여다. 그 외에는 단기 대여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끔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써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대여 기간에서 첫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 대여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우리 필드명을 먼저 써줘야죠. 해서 여기서 구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요.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여 기간에 대해서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아까 3이다, 4다, 2다 그 값을 이제 꺼내오겠죠.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내가 지금 대여 기간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3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장기 대여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단기 대여라고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IF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대여 기간에서 왼쪽에서 이제 하나 꺼내와라. 하나 꺼내온 게 3 이상이야. 요만큼이 우리 I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3일하고 4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장기 대여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우리 2일이었던 거 2일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있던 거는 전부 다 이제 단기 대여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때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대여 기간 구분별로 우리 도서 가격과 대여 금액 이 두 가지 이제 평균 값을 줘야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IF 그 함수를 이용해서 장기 대여인지 단기 대여인지 그걸 이제 싹 다 이제 구해놨으니까 그거 별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U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묶는 방법하고 나오는데 우리 거는 구분별로 이제 묶어서 보여달라. 그때 가격과 대여 금액에 우리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평균으로 전부 다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화면상에 표시될 때는 평균 도서 가격 이 제목으로 그리고 평균 대여 금액 이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필드명 요거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평균 도서 가격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여 금액도 우리 필드명을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평균 대여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필드명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명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단기 대여다, 장기 대여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샵으로 막 표시가 됐죠. 해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 이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구분이다, 단기 대여다, 장기 대여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평균 도서 가격이다, 평균 대여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제목도 전부 다 이제 맞아요. 근데 이 금액이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다르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이곳을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통화 기호가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평균 도서 가격 요 필드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속성에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이 형식 속성에 이제 찾아가서 맨 끝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도서 가격 그건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켰고 평균 대여 금액 요것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형식에서 우리가 또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이것도 우리 통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요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통화 기호가 다 붙었고 금액도 싹 다 이제 비교해 보니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커리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대여기간 구분별 현황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여기간 구분별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대여기간 구분별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요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